8월 25일 10시 15분입니다. 지금 요거 차돌배기 명란젓 요렇게 해서 맥주 한잔 합니다. 와, 날씨가 왜 이렇게 더운지 참. 아이고. 지금 이제 2025년도인데 앞으로 향후 2027년 2년간이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것이 중요하냐? 우리 동남아 국가가 그동안에는 잠잠했잖아요. 근데 지금 뭐라 그럴까? 세계 정세가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랑 이제 전쟁이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면 이제 전후 복구 사업을 할 거란 말이에요. 어차피 이제 올해 안에는 끝날 것 같아. 2022년도인가 시작된 전쟁이 23, 24, 25, 26 한 4년 만에 끝날 것 같아요. 이제 만 4년 정도지. 그러니까 그 이제 지금 8월 달인데 내년 4월 달까지는 안 넘어갈 것 같아. 좌우지간에. 그러면 이제 4년 만에 만 4년 만에 전쟁이 끝나는 거지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하고 가자 지구도 전쟁이 종료가 되고, 그러면 그렇다고 이제 세계 평화가 오느냐? 또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새로운 데서 전쟁이 터질 수도 있다 이겁니다. 왜? 지구는 도니까. 우리 대한민국도 국방력이라든가 모든 만반의 태세를 갖춰야 돼요. 그리고 또 뭐 지금 이제 시대는 미사일로 퓨퓨퓨 날리고, 또 드론으로 해갖고 폭탄 한 1톤 정도, 1000kg 정도, 500kg 정도 때려 싣고 무인 드론 드르륵 날아가가지고 그냥 갖다 박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근데 피해가 얼마나 크겠어요. 그러면 이런 뭐라 그럴까, 조그만한 드론 같은 거는 이제 뭐라 그럴까, 움직이는 표적, 이제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뭐 조그만한 뭐 하다못해 뭐 탱크가 됐든 뭐가 됐든 이제 움직이는 표적에 대해서 지금은 갖다 박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전쟁이 되는 것 같아. 양상이. 앞으로는 이런 탱크로 해갖고 보병이 막 움직이는 그런 전쟁의 시대는 아니라고 그러는 것 같아. 이제는요. 그냥 미사일로 갖다 박아버리고, 뭐 빌딩 같은 데 안에 사람도 숨어있다. 그냥 빌딩 같은 데 갖다 쳐 박아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한 500kg, 300kg짜리 그냥 폭탄으로 때려버리면 그 안에 뭐 살아남습니까? 그리고 굴속 같은 데 숨어있으면 그냥 갖다 벙커버스터로 그냥 때려버리면은 그거 다 그냥 웬만한 거 다 매몰돼 버리지. 기압 반경 60m까지 들어가서 때려버린다는데. 어떻든 간에는 이 새로운 물결이 이르려면은 전쟁도 필요할 수도 있어요. 실제로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좋을 수가 있는 게 아니고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전쟁이 좋을 수는 없죠. 그러나 세상이 흘러가다 보면은 지금 경제 전쟁 아닙니까? 경제 전쟁. 물건을 팔고 물건을 사고, 지금 우리 국민들도, 전 세계 국민들도 전부 경쟁 속에 사는 거예요. 경쟁 속에. 태어나서부터 경쟁합니다. 공부를 해도 경쟁이고, 직장 생활을, 취직을 하려고 그래도 남보다 똑똑해야 사람 쓰니까. 그러니까 경쟁의 연속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 세상입니까 지금. 그래서 국가가 잘 되려면은 국민에 대한 혜택, 그러니까
공공의 복지죠. 공공의 복지. 그래야 정신병자들도 많이 안 생기고. 그러려면은 전 세계가 발전이 되고 평화로우려면은 누가 잘해야 되냐?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하여간 요런 이렇게 순서대로 나가는 선진국, 아주 강대국, 선진국 이런 나라에서 잘해야 된다 이겁니다. 그래야 후진국들이 어깨를 펴고 조금 숨이라도 쉬면서 살죠. 지금 지구는 점점 뜨거워지는데 지금 겨울은 추워지고 여름은 뜨거워진단 말이에요. 막 그 기상 이변에 의해서. 그럼 막 지금은 비가 내려도 하루에 어떨 때는 1년치 비가 쏟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일대는 난리가 나는 거지. 이 지구가 이렇게 몸살을 앓고 나니까. 그러니까 지금 자연재해에 취약하다고 우리 전 세계 국민들은. 특히 뭐 없는 사람들은 뭐 일순간에 자기의 농사를 짓는다 그러면은 자기의 농사 짓는 터전과 자기의 집과 모든 게 가재도구와 전부 다 쓸려 나가지요. 그러니까 일순간에 모든 걸 잃는 거예요. 모든 거를. 전 세계가 그렇게 돼 있어 지금 현재요. 바닷가에 사나 산골에 사나 도시에 사나 자신의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지도자들이 참 잘해야 돼 보면은요. 우리나라하고 가장 가까이 있으면서 영향을 민감하게 줄 수 있는 나라가 일본, 중국, 북한 요 세 나라가 가장 영향이 커요. 북한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나라하고 이제 안보 문제로 해갖고 휴전 상태고, 그러니까 항상 경계해야 될 나라고 적국이에요. 일단은 적국입니다. 같은 동포지만 동포라고 생각을 하기 전에 언제든지 대비해야 되는 적입니다. 적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돼요. 북한은 우리의 우방이 아니에요.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해야 될 척결해야 될 적이 북한이고,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경제적인 적이 되는 수가 있는데, 나머지는 군사적인 적이 있고 경제적인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우군이 될 수가 있고 적이 될 수가 있고.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또 중국의 영향이 커요. 중국의 각종 물건이라든가 수입 농산물이라든가 이런 게 중국에서 많이 들어오는데, 일반인들 먹는 거는 이제 국산 찾아오면서 어쩌고 저쩌고 뭐 먹겠지만 상류층에서는. 그러나 중류층이나
이런 좀 서민들은 중국산 물건을 사야 되고 중국산 음식을 먹어야 되고 중국산 그걸 다 써야 돼요. 옷을 입어야 되고 중국을 의존도가 높다 이거예요. 결론적으로 말하면은 가령 우리나라 국민의 70% 정도가 중국산 음식과 중국산 물건과 중국산 모든 걸 안 쓰면 안 되는 현실이라 또 근데 중국 같은 경우는 현실적으로는 좋은 우방이 될 수가 있고 좋은 교육 상대가 될 수 있지만 사상과 이념이 틀리기 때문에 또 조심해야 될 국가 중에 하나예요. 또 언제 어떻게 변할 수가 변할 수가 있어요. 또 중국은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참 그 애매해 좌우지간해요. 왼손에는 중국도 필요하고 오른손에는 미국도 필요하고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우리나라는 또 러시아도 필요해요. 우리나라한테는 실제로는요. 근데 이 군사적으로 놓고 볼 때는 일단은 제일 필요한 곳은 미국이죠. 우리나라는 아메리카 합중국 USA. 우리나라는 어떻든 간에 미국에 의해서 국가가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의존도를 상당히 높다고 안보적으로는 미국이 주도해가지고 전 세계 그 연합군이 지켜낸 우리나라 아닙니까? 그게 이제 공산주의와 민주주의인데 지금 이제 공산주의라는 말을 안 쓰고 사회주의라는 말을 쓰는 것 같아요. 그 일부 그 지식인들이 거기는 공산주의 아니야 사회주의야 이러면서 그 포장을 하면서 말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요번에 그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해준 조국 그 무슨 혁신당인가 그 전 대표지. 그러니까 지금 또 이제 대표로 하려고 그러고 내년 지방선거에 나오려고 그리고 이제 정치활동을 하려는 것 같아요. 근데 나는 그 사람이 인물도 잘생기고 서울대학교 법대 교수고 법에 대해서도 잘 알고 그런데 나는 사상이 조금 뭐라 그럴까 조심해야 될 사람인 것 같아. 왜 그런가니 그 사람이 옛날에 분명히 나는 사회주의자다 그러더라고요. 사회주의자라는 건 뭐냐면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자다 하는 거는 사상적으로 조금 경계해야 될 인물이 아닌가 싶어요. 나는 그거 잘 모르겠지만은 잘 몰라요. 난 그런 거에 대해서는 뭐 사회주의가 뭐 나 얼마 전에 알았어요. 사회주의인지 공산주의인지. 근데 그 공산주의 국가에서 사회주의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 같더라고. 특히 라오스. 내가 이제 라오스에 관심을 갖고 이렇게 좀 많이 보는데 그런 나라가 공산주의인데 사회주의라 그러더라고요. 사회주의. 그러니까 이제 공산주의가 그 마르크스 레닌 옛날에 그 스탈린 그때서부터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 볼셰비키 혁명인가 해가지고 이제 러시아 이제 소비에트 연방공화국에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연방이라는 공화국에서 그때 소련이 해체됐단 말이에요. 연방이. 그때 누구야 맞박에 지도 이렇게 그려져 있는 그 대통령이 누구야 그 이름 생각도 안 나네. 그 사람이
러시아를 해체했다고 그 대통령 할 때. 근데 어쨌든 그건 그거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살기 바빠갖고 안보에 지금 회의할 수가 있어요. 우리 지도자들이 지금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가 안보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결정을 내리고 움직여야 된다. 이게 군인이 국가에 대해서 철저한 방어 태세를 갖춰야 되고 우리나라는 방어 태세인데 철저한 방어 태세, 안보, 정신무장. 아유 16분 20분까지만 이야기할까 오늘은 좀 먹고 있는데 하여간 뭐 별거 없어요. 그냥 요저 차돌 조금 구워갖고 그냥 이야기하는 거야. 이 얘기 저 얘기. 내 유튜버는 그냥 길바닥 돌아다니면서 찍는 거는 그저 재미로 그저 이제 보여주기 식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런 게 있으니까 구경하라 하면서 내가 떠들어대면서 찍는 거고 하루 한 10번 이건 뭐 그까지 건 뭐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저는 이제 제일로 추구하는 것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그래갖고 이제 그 뭐라 그럴까 그냥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그냥 그러니까 귀로 들으면 돼요. 내 이거 저 유튜브 들어놓고 듣고 싶으면은 그냥 귀로 듣는 거야. 눈으로 보면 피곤하니까. 나이 먹어갖고 이거 맨 이거 이렇게 쳐다보면 눈 나빠져요. 눈 나빠져. 그저 귀로 들어야 된다니까. 그래갖고 저 인간이 뭐라고 떠들어대는가. 썰깃하면은 듣는 것이고 아유 시간 아까워 별 개뼈다구가 떠들어대네 이러면 이제 안 듣는 거고. 그런 거에 딱 결론은 듣는 유튜버. 그래갖고 이제 제가 이제 돌아다니면서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막 이제 겪은 거 뭐 이것저것 해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막 이제 두서없이 떠들어댄다고. 그러면은 심심하잖아. 세상에 맨날 텔레비 보면 뭐 들을 거야? 뭐 텔레비 틀으면 나오는 게 뭐 있어요? 텔레비 틀어갖고 뭐 드라마 볼 거야? 연속극 볼 거야? 뉴스 볼 거야? 뭘 볼 거야? 대체 볼 게 없다니까. 취미생활에 좀 재밌으려면 좀 나처럼 이렇게 막 떠드는 것도 들어보고 그래야지. 뭐 나우스간 독거노인도 맨날 그 일상 누가 왔다 뭐 얘기해봐야 조회수 나오지도 않아요. 이제 그렇게 해갖고는 왜 식상하갈랑 어저께 얘기한 거 오늘 또 얘기하고 내일 또 얘기하고 저 인간 뭐 그리고 또 여행 가갖고 뭐 밥 사 먹고 뭐 하고 뭐 맨날 저지랄 떨고 그 대신에 또 반대로 아유 내가 19살짜리랑 놀고 20살짜리랑 놀고 과부랑 놀고 어이구 거기 갔더니 막 애가 3딸린 애가 뭐 어쩌고 이런 거에 눈이 번쩍 떠갖고 듣는다니까. 인간들이 좋아가지고요. 왜? 자극성이 있으니까 욕을 하면서 들어요. 좋으니까 재밌으니까. 인간은 재밌으면 돼요. 우리가 그 예전에 드라마도 보면 인기 순위 올라가는 드라마는 욕하면서 본다고. 드라마 나오면 어머머 저 주인공 저년 저 나쁜 년 하면서 욕을 막 해대요. 그게 이제 그런 그 악역이 있다고. 또 그거 하나 딱 세워갖고 시어머니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우리가 인기 드라마를 보면은 하나를 세우는 거야. 이제 대타를. 그래가지고 아주 악독하게 나오는 거지. 시어머니가 됐든 며느리가 됐든 뭐가 됐든 공공의 적도 그렇잖아요. 그 보면은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건데 공공의 적은 그런 거에 이제 영감을 얻어가지고 자극적인 거 욕하면서도 보는 거. 저렇구나 하면서 이게 우리가 그 미국 영화 같은 거 이렇게 보면은 설렁설렁 넘어갑니까?
차가 막 부딪히고 빌딩이 막 폭파가 되고 비행기가 막 떨어지고 막 자극이 있잖아요. 막 그냥 그러면서 보는 거라. 한 번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사람이 레미네 하여간 뭔가 탁 그거 이제 제목은 생각 안 나는데 광선이 지나가는 거야. 딱 이렇게 이게 착 강선이 지나가면은 말 안 해도 알겠죠? 무슨 뜻인지. 사람이 쫙 분해가 되는 거예요. 광선에 의해서 딱 절단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사람 깜짝 놀라, 저게 뭔가 하고. 그러니까 이게 자극이라니까. 요번에 우리도 뭐 오징어 게임인가 뭐 그런 것도 다 자극이라니까. 그게 이제 게임하면서 자극입니다. 자극을 얻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20분 아까 얘기대로 21분이네. 요것까지만 얘기. 어떻든 인간은 자극입니다. 자극을 얻기 위해서 보는 거예요. 하여간 나중에 연구해갖고 자극 많이 줄게요. 자극. 하여간 공부해갖고 자극 많이 주는 얘기 할게요. 여기까지 이상.